안녕하세요.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시승기의 주인공은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좋아하는 브랜드, 자녀가 있다면 꼭 사고 싶은 차 BMW X7입니다. 제가 시승한 차량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의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의 차량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BMW가 가장 부족했던 고급스러운 재질과 디자인에 신경을 쓴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X7 40i DPE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찻도박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X7의 디자인은 7시리즈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따르고 있으며 BMW 특유의 날렵한 느낌이 강하던 X7의 디자인이 디테일하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움과 함께 묵직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X7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세부 구성은 안정감과 묵직함이 느껴지는 보닛의 파워돔, 새로운 엔젤아이 디자인과 LED 라이트, BMW의 아이덴티티 큰 크기의 키드닐 그릴, 고급스러움과 공기 저항을 생각하는 범퍼 하단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은 주간과 야간에 상관없이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방향 지지 등도 다른 브랜드보다 부드럽게 작동하여 감성적으로도 좋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주간 주행등 아래에 있는 헤드라이트는 레이저 라이트에서 LED 라이트로 변경이 되어 몇몇 기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밝기는 더 좋았는데요. 라이트의 밝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의 디자인은 다른 BMW 차량의 경우 커다란 크기의 그릴이 부담스럽지만 7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X7에는 잘 어울렸습니다. 거기에 그릴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요. 엔진룸 열에 따라 그릴이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셔터가 작동하고 야간에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작동하여 키드니 그릴 사이사이에 라이트가 부드럽게 비춰줘 감성과 함께 기능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날렵함보다는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면은 5180mm의 커다란 크기가 실감이 되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묵직하게 보이는 보닛 덕분에 안정감과 함께 세련되게 느껴지고 캐릭터 라인은 팬더와 에어 브리더에서 시작하여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에어 브리더는 구멍이 막혀 있어 디자인 요소로만 사용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어 아래에는 사이드 스커트가 있는데 정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키가 크신 분들은 오히려 타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지고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는데 BMW라고 하더라도 플래그십 차량에는 아낌없이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정통적인 SUV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루프 라인 끝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큰 변화는 없지만 후비 등의 디자인과 재질이 블랙 스모크 스타일로 변경되면서 입체적이면서 고급스럽고 선명한 무늬가 돋보이며 특히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주간과 야간에 상관없이 웰컨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방향 지지 등도 고급스럽게 작동하여 내가 알던 감속이 부족하던 BMW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움과 감성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크롬으로 마감된 듀얼 머플러가 있습니다. 휠은 앞 275, 35, 23인치, 315, 30, 23인치의 인디비주얼 V-스포크 9114 i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판매되는 차량은 22인치의 휠이 장착됩니다. 그럼 X7 40i DPE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7시리즈의 실내 디자인은 아니지만 페이스리프트라는 한계에서
최대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는데요. 손풍구를 조절할 때도 쉬우면서도 고급스럽게 조절할 수 있고 실내 곳곳에 우드 트림과 가죽으로 마감되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X7 40i DPE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인디비주얼 애쉬 플로잉 그레인 파인 우드 트림, 인디비주얼 메리노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과 14.9인치 디스플레이는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최신 BMW 테마로 구성되어 세 가지의 레이아웃과 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은 다른 차량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버벅임이 보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테마와 상관없이 좋은 편이며 주행 환경에 따라 취향에 맞게 테마를 선택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14.9인치 디스플레이는 커브드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면서 아주 밝은 밝기와 좋은 색 재현율을 보여주며 새로운 OS ID8에 세련되고 깔끔한 테마까지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와 센터페시아 다이얼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지만 기능들이 이름선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거나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공조기를 사용할 때도 항상 공조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하는 부분도 운전 중에 사용하기 힘들어 예전 기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BMW를 이제는 볼 수 없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대체해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구간 단속, 휴게소 지도 등 우리나라에서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거기에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경우 계기판에도 애플 카플레이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가형식 내비게이션은 현재 주행해야 할 도로를 실시간으로 자세히 표시해줘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계기판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 시선의 이동을 조금만 하여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영상을 볼 때도 아주 만족스럽지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경우 아주 좋은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기능 핸들은 디자인 변경은 없지만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버튼은 금속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웠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디자인이 변경되어 패리전 X7의 크리스탈 바형 기어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지만 사용 방법도 여전히 직관적이며 빛반사에 따라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실내 재질은 아주 고급스럽고 만족스러웠는데요. 가죽으로 마감된 곳은 대시보드, 센터 페시아, 센터 콘솔, 시트 포켓, 전자석, 도어 전체까지 눈에 보이는 곳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시트의 가죽은 다이아 모양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기존 BMW의 딱딱한 가죽 느낌과 다르게 부드러우면서 푹신푹신하여 기분 좋은 촉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로 된 부분은 시동 버튼, 전자식 기어, 센터 페시아 다이얼이며 주행 중 아주 고급스럽지만 빛반사가 간혹 눈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드 트림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으면서 나무의 결이 부드러우며 천장은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 BMW도 작정하고 만들면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몇몇 버튼들은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옥의 티처럼 느껴졌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웰컴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으며 색과 디자인이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단색으로 강렬했던 색이 파스텔 톤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총 15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바뀐 색 덕분에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이 더욱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으며 특히 2열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과 다르게 너무 고급스럽게 바뀌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눈에 보이는 곳 대부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밝혀줘 고급스러움과 함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파노라마 썬루프는 작은 LED가 박혀 있어 야간 주행을 하는데 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스피커에서도 하얀색 라이트가 점등되어 감성을 만족시켜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야간에 차량에 가까이 갈 경우 라이트 카펫과 도어 스커프가 탑승객을 반겨줍니다. 1열 시트는 인디비주얼 풀 메리노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벨트도 시트의 색과 동일한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아주 부드럽고 적당히 푹신하여 집안에 소파에 앉아있는 것 같은, 장시간 주행을 해도 피곤함이 없는 착자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내 몸에 맞게 시트 하나하나 다 조절할 수 있고, 주행 모드에 따라 옆구리 받침대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몸을 확실히 고정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 시트도 풀 메리노 6인승 전동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트 이동과 각도 조절, 팔걸이의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2열의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아주 여유롭고,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이동해도 크게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다리 공간이 있으며, 시트를 최대한 뒤로 이동하고 각도를 눕혔을 때는 잠을 청해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가죽이 부드러우면서 푹신푹신하고, 탑승객의 취향에 따라 시트 위치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머리 받침대의 푹신한 쿠션 덕분에 장시간 주행을 했을 때 피로도를 느끼기 힘든 아주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1열 시트 뒤에 있던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는 없어졌으며, 컵홀더가 차량 바닥에 있어서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고, 착자감과 다르게 승차감이 조금 그랬지만, 시트를 정리할 때 기본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2열 도어에서 정동 햇빛 가리개와 파노라마 썬루프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창문이 완전히 다 열렸습니다. (3열) 시트는 2열 시트의 가운데로 이동하거나 2열 시트를 접으면 탑승이 가능하며, 2열 시트가 접히면 1열 시트도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3열의 공간은 2열 시트의 기본 위치에서도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무난하게 착석이 가능할 정도로 무난한 다리 공간과 여유로운 머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로 이동했을 때는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보여주었으며, 2열 시트를 최대로 눕혔을 때는 다리 공간이 소폭 부족하였습니다. 3열 시트의 착자감은 무난한 공간을 자랑하지만 허벅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 성인 남자는 장시간 탑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으면서 3열 썬루프와 함께 앞에 장애물이 없어 답답하지 않아 어린 자녀나 체형이 작으신 분들이 착석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X7 40i DPE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컴포트 액세스,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컵홀더 냉장, 온장, 2열 열선 시트, 2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정동 햇빛 가리개, 3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5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서포트 클로징, 파노라마 썬루프, 3열 썬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40km 이상부터 작동하며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도 하이빔이 작동하여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이빔이 밝기는 기존 레이저 라이트보다 더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지만 코너로 돌아 나갈 때 레이저 라이트는 밴딩 라이트와 코너링 라이트가 작동하지만 LED 라이트는 코너링 라이트 대신 밴딩 라이트만 작동하여 코너로 돌아 나갈 때는 레이저 라이트가 조금 더 좋았으며 앞 차량을 인식할 때 인식 속도는 비슷하지만 레이저 라이트는 라이트 자체가 움직이고 LED 라이트는 LED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만족도는 레이저 라이트, 야간 시인성은 신형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현재 판매되는 BMW 중에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차간 조절을 하려면 핸들에서 못하고 디스플레이에 여러 메뉴를 거쳐야 하지만 차량 인식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차량보다 만족스러웠는데요. 차량 인식은 아주 빠른 편이며 끼어드는 차량이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도 인식률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정차를 할 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평할 정도로 차간 거리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정차를 하여 너무 만족스러운 차량 인식과 정차였습니다. 차선 주광 유지도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국도에서 사용할 때 예전에는 신호등이 있는 국도에서는 사용이 거의 힘들 정도로 작동이 안 되었지만 현재 시승 중인 X7은 국도에서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차선 유지가 잘 되는 편이며 시속 60km 이상부터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하여 시내는 물론 국도에서도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차선 중앙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있는 급코너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완만한 램프에서 차선 중앙을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충분히 믿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차선을 유지하고 고속도로를 나가는 오르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다가 급코너가 나오니 한번 휘청하였지만 다시 차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내리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다가 급코너가 나오니 차선 유지가 중지되면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코스인 차선이 일정하지 않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램프에서 차선이 일정하지 않아 차선을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기능이 작동하면서 차선을 계속 유지해줘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은 부드럽게 차선 변경이 진행되고 차선 변경 중 실선이 나오면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는 디테일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 지도에 없는 곳을 주행하면 자동 차선 변경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양상 브랜드 중에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좋은 주행 보조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큰 크기를 자랑하며 기본, 스포츠, 축소, 디렉셔널 뷰를 선택할 수 있고 주행에 관한 모든 정보, 미디어,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렬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은 공조기에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4단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일렬 도어와 암레스트 콘솔에도 열선 시트가 작동합니다. 컵홀더는 냉장과 온장 기능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음료 보관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 시트는 운전 중 졸음을 약간 깨우는 정도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X7은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 2열 시트를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3열에도 5존 에어 컨디셔너와 열선 시트를 사용할 수 있어 쾌적하고 따뜻하게 착석이 가능합니다. 썬루프는 2열과 3열에 있으며 엄청 큰 크기로 인해 개방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트렁크 상단과 하단이 분리되고 하단은 80kg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3열을 폴딩하지 않았을 때 300리터, 3열을 폴딩했을 때 750리터,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 1050리터를 자랑합니다. 3열을 폴딩하지 않으면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수납하기 힘들고
3륜을 폴딩하면 대각선으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며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세로로도 쉽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하는 방법은 정동으로 진행되며 시트마다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순차적으로 시트들이 자동으로 위치가 조절되고 최대 사람 탑승 모드, 최대 수납 모드가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어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시트 폴딩을 하고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도 차박은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외 트렁크 하부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며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야간에도 좋은 화질과 선명도를 보여주며 핸들 조작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달라지면서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며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튜디오, 콘서트, 온스테이지, 뒷좌석의 음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이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음질을 자랑하며 음색도 고음이 귀가 아프지 않는 선명한 고음과 탄탄한 저음을 들려줘 모든 음악과 잘 어울렸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BMW X740i DPE의 파워트레인은 엔진은 직렬 6기통 3리터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381마력 55.06 토크 미션 스포츠 ZF 8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후륜 조향 타이어 피넬리 피제로 럼플릭 타이어 0에서 100km 공식 기록 5.8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10km 복합 연비 리터당 7.8km 연료통 83리터 공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가 있으며 DPE 트림으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없고 런치 컨트롤 사용이 불가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주행 모드나 주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 조절이 되고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X7의 데일리성은 무난하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1열에 탑승을 할 때 사이드 스커트가 다리에 걸려 조금 불편하였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에겐 유용할 것 같으며 오히려 2열은 도어도 넓게 열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거슬리지 않아 더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차를 할 때 5180mm의 길이와 2000mm의 전폭 때문에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서라운드 뷰와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였으며 주차 후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1열과 2열 모두 편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탑승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차를 할 때 5180mm의 길이를 가졌지만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후진 없이 편하게 출차가 가능하면서 아파트의 좁은 길을 주행할 때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역시나 후륜 조향 덕분에 충분히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조속에서는 딱 좋은 가벼운 감도로 시내 주행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내 주행 중 가속력은 페달의 감도도 적절하게 묵직하면서 381마력의 여유로운 엔진의 힘 덕분에 아주 경쾌하게 가속이 가능하여 답답함을 느끼기 힘들고 신호등에 걸려 정차와 가속을 반복할 때 그 어느 차량보다도 부드럽게 스탑앤고가 작동하는데 몸으로 전해지는 진동은 거의 없고 시동이 걸리는 딜레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 조금 오버하자면 전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드러움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유턴을 할 때는 이 큰 크기의 차량이 2.3차선이면 충분하여 어느 도로에서든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였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도 좋은 편에 속했는데요. 대형 SUV이지만 아주 좋은 고속 가속력을 느낄 수 있으며 핸들의 감도가 시내 주행과 달리 묵직해져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고
실제로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 큰 크기와 높은 전고 때문에 공기 저항이 느껴지긴 하지만 차선 변경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요철을 넘을 때도 불안한 점은 느껴지지 않으며 코너로 돌아 나갈 때는 약간의 부담이 있지만 차량의 거동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주행 중 보이는 시야들은 어떨까요? 전방 시야는 트럭에 탄 것 같은 주변의 차량을 내려다보는 느낌과 함께 키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아주 좋은 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후방 시야는 3열에 머리 받침대가 올라가 있으면 조금 아쉬운 시야를 보여주지만 머리 받침대를 접을 경우 아주 광활한 후방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3열 머리 받침대를 직접 가서 접어야 하는 부분은 운전석에서 접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조금 작게 느껴졌지만 충분히 좋은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X740i DPE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BMW X740i DPE의 0에서 100km 기록은 5.45초, 80에서 120km 기록은 3.78초, 0에서 200km 기록은 23.62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5.8초보다 월등히 빠른 5.45초를 기록했는데요. 시승차가 퍼스트 에디션으로 휠이 무려 23인치의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도 페리전 X7보다 0.55초가 빨라졌으며 연속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5.6초로 좋은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3인치의 휠이 오버스펙이라고 느껴지는 게 노면이 조금만 안 좋거나 비에 아주 조금만 젖어 있어도 가속력이 6.65초까지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줘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 22인치의 휠로 장착된다면 더 좋은 안정성과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진과 미션 반응은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에 어울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충분히 빠르지만 M 스포츠 패키지의 스포츠성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조속에서 급가속을 하면 부드러운 변속과 함께 아주 미미하게 터보렉이 발생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바로 작동하여 빠른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중속 주행에 갑자기 가속을 하더라도 딜레이를 느끼기 힘든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조속에서 급가속을 하면 컴포트 모드보다 부드러우면서 조금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와인딩을 하거나 스포츠 주행에서 수동 변속을 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미션 변속을 보여주지만 M 스포츠 패키지의 의도적인 변속 충격은 거의 느끼기 힘들면서 펀치력도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페달 조작에 따른 엔진 반응은 상당히 빠른 편이면서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줘 트림 성격에 맞는 고급스러운 세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2.6톤의 무게로 멈출 브레이크 성능은 어떨까요? BMW X740i DPE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6.48m, 시간 2.7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좋은 가속력과 더불어 아주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연속으로 제동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밀린 기록이 37.16m를 기록하여 다른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제동 유지력은 만족스러웠으나 23인치의 큰 크기를 가진 휠이 역시나 버겁게 느껴졌는데요. 상황에 상관없이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던 다른 BMW 차량과 다르게 노면이 안 좋거나 조금만 미끄러울 경우에도 제동거리가 43.32m를 기록하여 환경에 따라 제동거리의 차이가 발생하여 약간의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X740i DPE의 핸들링은 핸들이 1.5바퀴가 돌아가면서 스포츠 모드에서 핸들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핸들의 유격이 살짝 있지만 차의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빠른 회도성을 자랑하는데 컴포트 모드로 주행 시 핸들의 유격을 더 만들어 핸들을 조작하더라도 차의 반응은 부드러워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하지 않는 핸들링을 느낄 수 있어
일상생활과 스포츠 주행까지 둘 다 잡은 핸들링이었습니다. 롤 억제력은 주행 모드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5180mm의 크기와 2.6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진 차량이지만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조속이나 고속에 상관없이 아주 좋은 롤 억제력을 보여주며, 특히 아주 빠른 고속에서도 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하게 핸들 조작을 해도 롤은 아주 미미하게만 느껴져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럼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면 어떨까요? 컴포트 모드로 변경하면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바로 롤이 발생하는데, 롤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거동은 안정적으로 운전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참 세월이 갈수록 BMW의 서스펜션 세팅 능력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코너링 성능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너로 돌아 나갈 때 각 바퀴에 출력을 배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 와중에는 전륜에 출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후륜으로 주행하며, 현재 주행하는 코너에 맞춰서 각 바퀴에 맞는 출력을 실시간으로 배분하여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시종일관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줘 악셀 페달만 적절히 조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코너들을 돌아 나갈 수 있어 좋은 회두성과 함께 차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0도에 가까운 급격한 코너에서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가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실제로 차량의 거동은 쇼코너와 마찬가지로 여유가 느껴지면서 필요한 바퀴에만 출력을 배분하여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줘 안정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영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경쾌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하다못해 브레이크 제동을 사용하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만 사용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으며 타이어 스키드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 진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구조차가 있는 코너에서도 너무나 안정적인 거동으로 주행이 가능해 감탄이 나왔으며, 제2코너에서 대부분의 차량이 언더스티어를 보여줬지만 X7은 언더스티어는 느껴지지 않고, 다른 코너들과 마찬가지로 뉴트럴한 움직임과 함께 오히려 여유가 너무 있어 차의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빠르면서 너무나 안정적이고 경쾌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X7의 가장 중요한 NVH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의 승차감은 그 어느 차량과 비교해도 어느 누구나 승차감이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충격을 잘 흡수하는 서스펜션과 컴포터 시트 덕분에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BMW 차량에서 느껴지는 피칭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도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잔떨림까지 빠르게 처리하여 1열의 고속도로 승차감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포토를 주행할 때 노면에 강한 충격이 시트와 몸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아 전혀 불쾌하지 않으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고속도로와 포토를과는 살짝 다르게 노면의 잔진동이 조금씩 전해지며 간간히 약간의 충격도 느껴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2인치의 휠을 사용한 모델에서는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2열의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1열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잔진동과 피칭이 상당히 전해지며, 요철을 넘을 때도 시트가 몸을 살짝 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잔진동이 시트에 조금씩 전해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컴포트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에서 잔떨림과 충격 완화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 시트가 몸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공중으로 몸이 점프를 하면서 잔떨림이 발생하여 살짝 불쾌하였는데, 차라리 충격이 조금 더 전해지더라도 잔떨림이 적은 스포츠 모드가 더 좋았습니다. 3열의 승차감은 2열과 비슷하였는데요. 3열의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2열보다 피칭과 잔진동이 억제가 잘 되어 있었으나 요철을 지날 때는 충격이 살짝 전해졌습니다. 다만 3열에 탑승을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으면서 꽤
오랫동안 착석을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2열과 비슷한 수준의 잔진동이 느껴지며 반지턱을 지나갈 때는 3열의 위치가 뒷바퀴 바로 위에 있어 강한 충격과 함께 몸이 하늘로 올라가 불쾌하였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요임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1, 최대 1.3,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2.1,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0, 포트홀 평균 0.2, 최대 1.1, 2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3.3, 안 좋은 노면 평균 0.8, 최대 4.3,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3, 3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3.1, 안 좋은 노면 평균 0.9, 최대 4.5, 과속 반지턱 평균 0.5, 최대 2.7을 기록하여 승차감에 대해 정리하자면 1열의 승차감은 너무나 좋은 승차감, 2열과 3열의 승차감은 조금 아쉽지만 착자감이 승차감의 많은 부분을 커버해줘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충분히 좋은 승차감이었습니다. X7 40i DPE의 정차 소음은 38dB를 기록하여 정숙한 엔진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75% 이상 감소하며 I don't wanna wait.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5% 이상 감소시켜 주는데 ARS는 1번, 말로 하는 의. 이중 접합 유리가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의 소리를 아주 잘 흡수하여 좋은 도어 방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6dB, 시속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속할 때 들려오는 엔진 소음도 아주 정숙한 편이며 고속 주행 소음도 정숙한 편에 속했지만 풍절음보다도 23인치의 휠에서 간간히 노면 소음이 유입되어 22인치의 휠을 사용하던 X7보다 주행 소음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X7 40i DPE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7.8km입니다. 시속 100에서 110km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주행했을 때 리터당 13.1km, 시속 110km로 목포에서 서울까지 주행했을 때 리터당 12.1km, 총 1045km를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10.5km를 기록하였습니다. 폐리 전 X7보다 복합 연비가 줄어들었지만 실제 연비에서 23인치의 휠이 장착되었음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해도 될 정도로 오차 범위 이내에 연비가 기록되었으며 주유를 가득하고 고속, 정속 주행만 할 경우 1000km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BMW X7 40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에 대한 저의 총평은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패밀리카의 끝판왕입니다. 페리가 된 X7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지만 예전 X7보다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고 특히나 주행 성능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 평소에는 패밀리카로 사용하다가 간혹 스포츠 주행을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만족할 만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경쟁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과 월등히 좋은 편의사양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2열 통풍 시트를 넣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상 BMW X7 40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